태국 방콕 여행 갈 때 묵을 괜찮은 5성급 호텔 찾고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영상 하나로 정리하는 방콕 5성급 호텔.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콕 호텔 16곳은 그간 제가 방문했던 방콕 호텔 중 아쉬웠던 곳은 제외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곳들로만 구성했고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취향 한 스푼을 더해 지금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릴 곳은 이제 방콕을 대표하는 호텔일 땐 실패할 수 없는 호텔 포시즌스 방콕입니다. 일단 포시즌스 방콕은 규모 면에서 타 방콕 호텔들을 압도하는데요. 짜오프라야 강 바로 옆에 위치한 만큼 호텔을 설계한 건축가는 호텔 자체도 짜오프라야 강의 일부와 같이 보이게끔 중간중간 중정을 만들어 수변처럼 꾸며놓았죠. 거대한 대도시 방콕의 현대식 호텔에 투숙 중이지만 마치 조용한 외곽 강변 리조트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시즌스 방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태국의 오래된 사원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거대한 로비와 프런트 데스크, 이와 대조되는 현대적 감성의 공간 배치까지 체크인을 하면서부터 와 여기 진짜 멋지다 라는 말을 달고 살게 되는데요. 객실 또한 기본 객실도 50제곱미터로 상당히 넓고 객실 디자인 또한 보라색과 크림색을 사용하여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잘 살렸으며 분리된 듯한 느낌의 소파와 화려한 욕실 디자인 등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수영장은 짜오프라야 강변 바로 옆에 있어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2개의 성인풀과 1개의 유아풀로 구성된 메인 수영장도 너무 예쁘고 규모도 크지만 물놀이가 아닌 수영만을 위한 길이 30m가 넘는 랩풀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거대한 크기만큼 시금업장도 다양한데 무엇보다 조식이 정말 맛있고요. 서비스까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단연코 방콕에서 폼 가장 좋은 호텔이 아닐까 싶네요. 객실은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프리미어 리버뷰 객실로 예약하셔야 짜오프라야 강을 보실 수 있고요. 꼭 짜오프라야 강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면 디럭스 팜코트룸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전망도 충분히 좋죠. 다만 위치가 방콕 시내 관광을 하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객실 가격이 방콕 호텔 내 5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시내 관광보다는 호텔 안에서 하루 이틀 먹고 쉬고 수영하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콕 호텔인데요. 포시즌스 방콕 바로 옆에 있는 카펠라 방콕입니다. 카펠라는 사실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호텔이지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고급 호텔 브랜드인데요. 포시즌스 방콕이 웅장함과 거대함 그리고 힙함으로 승부를 보았다면 카펠라는 정말로 조용하고 프라이빗합니다. 애초에 객실이 정말 몇 개 없어서 투숙 중 다른 투숙객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호텔 로비도 거대한 랜드마크 느낌은 아니지만 프라이빗한 고급 갤러리에 온 것 같죠. 체크인도 안쪽 리빙룸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조용한 공간 좋아하는 분들께선 사실 호텔 가면 객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카펠라 방콕은 객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본 객실조차 61제곱미터로 웬만한 주니어 스위트만한 크기이고요. 짜오프라야 강을 파노라마 뷰로 볼 수 있고 창가 옆에 소파와 데스크까지 준비된 건 물론 객실 안에 개별 발코니와 심지어 욕실에서도 짜오프라야 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객실만 따진다면 방콕 호텔 객실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게다가 미니바가 무료이거나 다림질이나 버블베스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제공되는 서비스마저 하이엔드 5성급 호텔답습니다. 일반 객실은 층수에 따라 리버프런트와 리버프런트 프리미어로 나뉘는데 전망이 킥인 호텔인 만큼 개인적으로 리버프런트 프리미어 객실을 추천드리고요. 3층에 위치한 베란다 객실로 예약하시면 앞에 전용 자쿠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방콕인 만큼 로맨틱한 시간 보내고 싶으시다면 베란다 객실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에 자쿠지가 있는 만큼 침실에서 보는 전망은 아쉽다는 점은 감안하세요. 카펠라 방콕의 단점은 부대 시설이 호텔 수준에 비해 다소 아쉽습니다. 수영장은 포시즌스에 비하면 아담하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보는 전망도 아쉽죠. 피트니스도 역시 호텔 명성에 비해 살짝 작은 규모이고요. 조식은 무제한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단품형과 뷔페가 섞여 있는데 단품형으로 나오는 메뉴들이 하나같이 훌륭합니다. 또한 미슐랭 2스타가 되어버린 이탈리안 파인다이닝 코트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도 너무 괜찮고 로비 라운지의 애프터눈 티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포시즌스 방콕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시즌스의 시금업장을 마치 내가 묵는 호텔 시금업장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죠. 다만 포시즌스 방콕과 달리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호텔은 아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호텔이고요. 역시 비싸고 시내 관광하기에 교통이 좋지 않다는 단점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두 호텔과 달리 리조트형 호텔이 아닌 도심형 호텔이자 방콕의 도심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한 파카야트 방콕입니다.
파카야트 방콕은 BTS 플런친역과 연결된 고급 쇼핑몰 센트럴 엠버시의 고층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명동 홍대와 같이 가장 사람 많고 붐비고 맛집 많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호텔만 들어오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이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매력입니다. 10층에 있는 로비는 파카야트 특유의 밝은 목재톤 색상으로 꾸며져 있고 역시 파카야트답게 깔끔하면서 진한 동양적 느낌이 특징인데요. 객실도 파카야트답게 미니멀한 감성의 방콕의 색만 입혀놓은 모습이죠. 55제곱미터의 기본 디럭스 객실은 투명한 파티션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놨지만 워낙 객실 크기가 크다 보니 답답함이 없고요. 역시 파카야트답게 욕실과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카야트 방콕은 건물 모양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 객실 모양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을 중시하다 보니 원 킹베드 코너 객실을 추천드립니다. 방콕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천둥번개가 쳐도 장관이죠. 그리고 제가 파카야트 방콕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영장 때문인데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앞쪽이 뻥 뚫려 있어 시원시원한 인피니티 풀이 좋고요. 마치 발리 우붓에 있는 것 같이 단을 달리하여 선베드를 배치한 것도 너무 분위기가 좋죠. 정말 도심 속 외딴 섬과 같이 조용히 쉬기 좋은 곳입니다. 로비 한층 아래 9층의 엠버실룸에서 제공되는 조식 또한 파카야트답게 단품 메뉴와 뷔페 모두를 이용할 수 있고 맛도 훌륭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파카야트다운, 파카야트 특유의와 같은 표현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만큼 하얏트 계열 최상위 호텔인 파카야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파카야트 치고는 가격이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시내 맛집이나 쇼핑을 즐기고 싶으면서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족 단위로 방콕 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호텔인데요. 유명 쇼핑몰인 시암 파라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시암 캠핑스키 호텔입니다. 이곳은 원래 왕실 부지였던 곳을 호텔로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방콕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면서도 규모가 큰 대형 리조트형 호텔이 될 수 있었죠. 일단 로비부터 웅장함에 압도당하는데요. 왕실 궁전에 들어온 것 같은 거대한 로비와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분수, 그리고 곳곳에 장식된 꽃들 덕분에 체크인은 물론 투숙 내내 오며 가며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곳을 가족 단위 여행객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영장과 키즈 객실 때문인데요. 호텔 건물이 수영장을 빙 둘러 있는 구조인데 수영장이 네모반 듯한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크게 꾸며져 있고 중간에 정원도 조성되어 있어 태양을 피하기에도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는 객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카바나룸 풀 액세스 객실은 최대 3명까지 투숙 가능하여 수영장 이용이 많은 커플분들이나 아이 한 명과 같이 투숙하는 분들께서 이용하면 좋고요. 수영장과 연결된 객실이 너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같아 싶으면 복층 구조로 1층엔 거실, 2층엔 침실로 구성된 듀플렉스 카바나 객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호텔 자체가 가족형 리조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12층 한 층은 키즈 테마로 꾸며놓고 원베드룸 또는 투베드룸 패밀리 스위트나 객실 내부까지 캐릭터로 꾸며놓은 띵 패밀리 스위트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패밀리 스위트의 경우 레지던스 객실과 같이 부엌이 있어 취사가 가능하고 빨래까지 할 수 있어 아이를 데리고 투숙하거나 장기 투숙할 때 좋죠. 호텔이 역사적으로 연꽃 연못 궁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져서인지 일반 객실엔 연꽃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적당히 태국 느낌이 나면서도 거부감이 들 만큼 과하지는 않아 기본 객실에 투숙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 외에 호텔 조식도 맛있고 한때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이었던 스라부아바이 키인키인은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조리법이나 맛도 실험적이니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위치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단점이 크게 없는 무난한 호텔 같네요. 개인적으로 누가 방콕 간다고 하면 꼭 추천하는 호텔 중 하나인데요. 스코타이 방콕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처음 방콕 갔을 때 스코타이 방콕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전통 사원인가 싶었거든요. 태국의 옛 왕국 이름인 스코타이를 걸고 영업을 하는 호텔인 만큼 마치 태국 왕실의 별장에 온 듯 아름다운 정원과 건축물로 가득한 전통미를 듬뿍 살려 지은 호텔입니다. 게다가 스코타이 방콕은 전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알려진 아만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한 호텔로 유명한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만의 느낌을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만큼 호텔은 체크인을 진행하는 순간부터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는 긴 회랑, 천장 하나도 틀어두지 않는 디테일 등에서 감탄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안쪽 중정에 꾸며진 태국식 연꽃 호수와 정원까지 보면 여기가 진짜 유적지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죠. 객실은 메인윙과 스코타이 클럽윙 두 곳에 나눠져 있는데요. 클럽윙엔 클럽 이용을 포함하며 수영장을 바라보는 객실로 채워져 있고 메인윙엔 중앙연못이나 호텔 입구 쪽을 바라보는 객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객실인 메인윙 디럭스 객실은 크기도 작고 디자인도 너무 앤틱한 느낌이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클럽룸으로 가면 크기도 적당하고 모던한 느낌이 더해져 훨씬 나은 모습이죠. 객실에 쓰인 가구에 짐 톰슨 실크가 쓰인 점도 멋집니다. 만약 메인윙의 연못 전망을 선호하면서 여유있게 객실을 쓰고 싶으시다면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에 투숙하시면 되는데요. 틸다 스위튼이 묵었다는 연꽃 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가든 스위트도 운치 있고, 클럽윙의 클럽 프리미어 객실도 정말 크고 좋은데 생각보다 일반 객실과 스위트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스코타이 방콕에서는 스위트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식은 메인 로비 옆에 있는 콜로네이드에서 드실 수 있는데 1층이지만 태국한 연못 전망이 너무 예뻐서 좋습니다. 수영장은 정직한 직사각형인데 깊이가 1.8m까지 깊어지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하거나 아이들이 놀기에는 조금 염려가 되네요. 다만 수영 좀 하는 분들께선 오히려 깊은 수영장 덕분에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죠. 또한 헬스장이 정말 괜찮은데요. 기구는 좀 연식이 됐지만 호텔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격 사제 헬스장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텔이 가진 건축미나 서비스의 깊이, 특유의 태국적 전통미가 느껴지는 객실의 매력까지 굉장히 장점이 많은 호텔인데 1991년 오픈하여 다소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어 타 5성급 호텔보다 가격이 괜찮습니다. 위치는 룸피니 공원 남쪽에 있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MRT 룸피니역까지 도보 10분이 걸려 딱히 도보 여행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스코타이가 태국 전통미가 느껴진다면 현대적으로 해석한 태국 전통 호텔도 봐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6번째 호텔, 태국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인 두지타니 방콕입니다. 1970년부터 운영되던 두지타니 방콕은 2019년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지어 2024년 9월 재오픈하게 되었는데요. 태국의 전통미에 서양의 모던함을 더하는 두지타니의 추구미 덕분일지 태국다운 모습이 보이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세련됨이 느껴져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인에 진행되는 39층 스카이 로비에서도 두지타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호텔을 관통하는 파스텔톤 녹색이 로비 군데군데 쓰여 밝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이러한 색상은 객실까지 이어지는데요. 색상뿐만 아니고 목재와 벨벳 등 벽면의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여 입체적인 모습이고, 거기에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룸피니 공원 전망이 더해지니 정말 금상첨화죠. 특히 창가 소파와 티테이블이 있는 부분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다 보니 뭔가 전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두지타니의 객실 타입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기역자 모양의 창문이 있는 코너 객실과 한 면만 전망이 있는 일반 디럭스 객실로 나뉘고, 층수에 따라 일반 객실과 프리미어 객실,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클럽 객실과 클럽 코너 객실로 나뉩니다. 당연히 코너 객실이 전망이 더 넓지만 일반 객실도 충분히 전망이 예쁘기 때문에 무리해서 코너 객실로 예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룸피니 공원 전망의 수영장도 정말 예쁜데요. 다만 5층 높이이다 보니 살짝 높이가 낮은 감이 있지만 메인풀 옆에 있는 자쿠지나 하얀 선베드 등이 감성 살아있죠. 수영장과 붙어있는 피트니스도 기구 구성은 다소 아쉽지만 전망도 좋고 채광이 훌륭합니다. 게다가 호텔 옆 두지 센트럴파크가 완공되면서 몰과도 바로 연결되어 간단히 식사하거나 쇼핑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네요. 다만 두지타니 방콕은 조식이 다소 아쉬운데요. 일반 호텔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훌륭하지만 두지타니의 객실 가격이나 호텔 클래스를 생각하면 조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을까요? 신상 호텔이고 전망도 좋고 여러모로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가득한 호텔이지만 조식 하나 때문에 살짝 추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곳이 두지타니 방콕입니다. 다음은 방콕에 있는 또 하나의 캠핑스키, 신돈 캠핑스키입니다. 신돈 캠핑스키는 무엇보다 호텔에 위치한 건물이 정말 멋있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좁아지다가 상층부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신기한 구조에 겉표면은 촘촘하게 격자무늬로 나눠져 있어 벌집을 보는 것도 같죠. 이러한 건축적 멋은 호텔 내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호텔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사원 건물을 둘러 콘크리트가 드러난 타원형 돔이 로비를 감싸고 있고, 천장의 유리 위로는 아트리움 형태로 건물 전체가 중앙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축이 주는 포스도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신돈 캠핑스키의 특장점이 객실 크기인데요. 기본 객실인 그랜드 디럭스 객실마저 66제곱미터 크기입니다. 게다가 공간 자체도 거실부, 식탁, 발코니에 넓은 욕실까지 아주 럭셔리한 느낌은 아닐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수준이면 훌륭하죠. 또한 호텔 앞쪽에 조성된 정원 덕분에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투베드룸 프리미어 스위트로 가면 120제곱미터의 크기의 2개의 침실, 거기에 취사와 빨래가 가능하고 최대 8명까지 투숙이 가능해 가족여행할 때 괜찮은 선택지가 되죠.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수영장을 꼽을 것 같은데요. 수영장이 좁은 건 아니지만 살짝 감성도 부족하고 전망도 아쉽습니다. 또한 햇살 받으며 수영하거나 태닝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수영장 일부를 제외하곤 전부 실내 공간인 점도 아쉽죠. 그치만 조식도 맛있고 1층에 있는 재즈바도 멋있어서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텔에서 가까운 BTS나 MRT역이 없어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점은 단점이네요. 다음은 카펠라. 포시즌스가 생기기 한참 전부터 짜오프라야 강변 최고급 호텔을 대표하던 페닌슐라 방콕입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전세계 최고의 호텔 브랜드 중 하나인 페닌슐라가 7번째로 문을 연 곳이 방콕인데요. 페닌슐라 특유의 클래식함과 하얀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 짙은 목재톤의 식민지 양식으로 꾸며진 체크인 카운터와 로비까지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입니다. 페닌슐라 홍콩이 아름다운 로비 라운지와 애프터눈 티로 유명한 만큼 페닌슐라 방콕도 높은 천장에 짜오프라야 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멋진 로비를 가지고 있고요. 객실은 로비에서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고전적인 매력이 있는 앤틱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욕실도 대리석으로 잘 꾸며놨지만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연식이 느껴지죠. 기본 디럭스 객실 중 발코니가 있는 객실도 있는데 다른 객실과 달리 강 건너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발코니가 좁아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페닌슐라 방콕을 검색하다 보면 수영장 사진이 꼭 나오는데요. 짜오프라야 강과 수직으로 길게 뻗어있는 수영장은 녹색 줄무늬의 선베드에 이국적인 조경이 더해져 사진도 잘 나오고 분위기가 정말 좋죠. 다만 수영장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고 폭이 막 넓지는 않아서 본격 수영을 즐기기엔 다소 아쉽습니다. 수영장 뒤쪽에 스파 입구엔 멋진 포토존이 되어주는 연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셔서 사진 찍고 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강가에 있는 호텔들의 특권이죠. 조식은 강가 선착장 옆에서 드실 수 있는데요. 아침이긴 해도 야외여서 조금 덥다면 안쪽에 실내 좌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뜻 낡아 보이기도 하는 페닌슐라 방콕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급 호텔의 근본인 페닌슐라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식 때문인지 근처 5성급 호텔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투숙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은 오래됐어도 그 클래스는 여전하기 때문에 페닌슐라 특유의 깊고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죠. 클래식함을 좋아하신다면 또는 호텔의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페닌슐라 방콕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클래식함과 5성급 호텔만의 극진한 서비스가 중요하다면 페닌슐라 방콕보다 여기가 최고이긴 하죠. 태국의 신라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입니다. 1876년 오리엔탈 호텔로 오픈한 이곳은 그야말로 방콕 5성급 호텔의 근본인데요. 현재 카펠라 방콕, 페닌슐라 방콕과 함께 딱 3개밖에 없는 방콕 내 포브스 트래블 5성급 호텔이기도 합니다. 페닌슐라 방콕이 식민지 양식이 묻어나는 점잖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었다면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은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여 보다 태국만의 감성에 집중했고요. 특히 로비의 등불 모양의 샹들리에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객실도 오늘 소개하는 호텔 중 가장 태국의 전통미를 살려 꾸며놓았는데요. 침대 뒤쪽 장식이나 객실에 쓰인 색상과 무늬가 모두 강렬하죠. 그 나라의 지역색을 살려 꾸며놓은 객실은 여행하는 느낌이 나서 좋긴 하지만 그 색이 조금 강하다 보니 모던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다소 안 맞을 수 있고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객실 크기가 좀 작고 층고도 낮습니다. 오렌지 색상이 강렬한 스테이트 객실 코너 객실에 발코니도 있고 객실도 넓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객실입니다. 또한 실제 많은 작가들이 다녀갔다는 어터스 라운지에서 먹는 애프터눈 티도 갬성 찐인데요. 인생샷 100만 장은 건질 것 같은 모습이죠. 이곳과 라이브 재즈가 연주되는 뱀부바의 경우 꼭 투숙객이 아니어도 멀리서 찾아오는 대표적인 분위기 맛집이기도 합니다. 만다린 오리엔탈의 수영장은 가장 깊은 곳이 2.2m나 되는 정말로 굉장히 깊은 수영장인데요. 다만 옆쪽에 허리 정도 깊이의 얕은 수영장도 있어서 아이들과 놀기에도 걱정은 없습니다. 전 객실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객실마다 있는 버틀러 버튼을 통해 다양한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서비스 하나만큼은 방콕에서 최고로 꼽히는 곳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일단 객실 디자인이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은근히 조식이 평이합니다. 시금업장에서 가져가는 명성치고는 기억에 남는 조식이 아니었고요. 헬스장과 스파가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셔틀보트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은근 귀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객실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비싼데요. 비슷한 느낌의 페닌슐라 방콕의 2배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추천 순서에서는 조금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었네요.
다음 호텔도 방콕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호텔 중 하나이지만 호불호 갈릴 만한 곳인데요. 더시암 방콕입니다. 이곳은 제주도 JW 메리어트 제주를 디자인한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의 거장 빌 벤슬리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다는 호텔로 유명한데요. 객실도 딱 39개밖에 없는 부티크 호텔입니다. 규모에 맞게 아담한 로비는 빌 벤슬리가 의도한 좌우 대칭이 정확히 맞는 모습인데요. 역시 대칭이 정확한 긴 회랑을 지나면 더시암 방콕의 상징과도 같은 내부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정글을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실내 숲인데요. 거기에 계단식으로 흘러내리게 연출한 습지까지 조성해 놓아 어느 호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죠. 심지어 이곳에서도 정확한 좌우 대칭을 찾을 수 있고요. 정원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짜오프라야 강까지 또다시 정원이 펼쳐지고 그 끝에 가면 호텔의 작은 수영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영장이 뭐 이렇게 작나 싶을 수도 있지만 투숙객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크게 붐빌 일이 없죠. 더시암 방콕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호텔 곳곳이 호텔 소유주인 크리사다의 소장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문짝 하나까지도 태국 고택에서 직접 떼어내 옮겨왔다고 하죠. 빈티지한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호텔 전체가 갤러리이고 박물관같이 느껴질 수 있고요. 피트니스마저도 이렇게 빈티지할 수 있나 싶죠. 지하에 위치한 스파도 소름 돋을 만큼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고요. 비밀 신전에서 목욕을 하는 것 같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독보적입니다. 이곳은 전객실 스위트인데요. 기본 객실인 시암 스위트의 경우 전망이 전혀 없고 채도가 낮아 조금 답답할 수 있고요. 가든뷰 스위트부터 제대로 된 전망을 가지고 있어 저는 가든뷰 스위트 추천드립니다. 리버뷰 스위트는 건물이 낮아 애초에 압도적인 리버뷰를 볼 수 없고요. 대신 강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풀빌라의 경우 근사한 빌라 내 풀은 물론 바로 앞에 수영장까지 프라이빗 풀처럼 이용할 수 있어 좋죠. 조식도 정말 맛있고 전객실 버틀러 서비스도 제공돼서 호텔의 빈티지하고 아기자기한 감성과 코드가 맞다면 인생 호텔이 될 수 있고 세련되고 모던한 감성을 추구하신다면 이돈씨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호불호 갈릴 수 있는 호텔이고요. 위치가 너무 북쪽에 있어 교통이 너무 안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인들이 정말 애정하는 룸피니 공원 전망의 인피니티 풀로 유명한 소 방콕입니다. 방콕의 센트럴파크와도 같은 룸피니 공원 주변에 정말 많은 호텔이 있지만 사실 가성비만 따지면 여기만한 곳이 없는데요. 합리적인 가격대에 특유의 재미있는 컨셉까지 갖춰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이곳은 특이하게 객실에 4가지 원소 컨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컨셉은 층별로 적용이 되어 있어 복도마저도 컨셉에 맞춰 꾸며져 있죠. 그 중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은 14에서 16층에 위치한 메탈룸인데요. 온 객실이 새하얗게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병원이 생각나기도 할 만큼 과하게 하얘서 진짜 방을 깨끗하게 써야 할 것만 같죠. 그래도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괜찮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릇푸릇한 룸피니 공원 전망 또한 일품입니다. 17층부터 20층에 위치한 우드룸인데요. 바닥이며 가구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호텔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한두 단계 밑에 있는 호텔 같아 보이긴 하죠. 나무 모양의 옷걸이 등 컨셉에 정말 충실한 모습이고요. 21층부터 24층까지의 어스룸은 직접 투숙하진 못했지만 가장 난해하고 모텔 같은 느낌이 강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층부의 워터룸인데요. 물 컨셉이니까 퍼렇게 꾸며놓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은근 질감이 느껴지는 어두운 대리석으로 장식해놓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객실입니다. 가장 고층인 만큼 룸피니 공원도 더 넓게 보이는 모습이죠. 특히 전망 욕조가 있다는 것이 특장점인데요. 여기서 또 인생샷 많이 남기겠죠. 그리고 소방콕을 가는 이유 10층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이 정말 멋진데요. 많은 분들이 이 수영장 하나 보고 소방콕에 묻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16개의 호텔 중 가장 가격대가 착한 호텔 중 하나이고 MRT역도 가깝고 근처에 거대한 쇼핑몰인 원방콕도 오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호텔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전반적인 시설과 서비스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호텔들과 달리 특 5성급 호텔 수준은 아니고요. 5성급 호텔의 엔트리급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엄청난 만족감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호텔 로즈우드 방콕인데요. 국내에서 생소한 호텔 브랜드이지만 페닌슐라 만다린 오리엔탈과 함께 홍콩을 대표하는 고급 호텔입니다. 이곳은 파카야트 방콕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면에서 파카야트 방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선 시내 중심에 위치한 도시명 호텔이기 때문에 1층 웰컴 로비는 굉장히 작다는 게 같고요.
호텔 브랜드의 품격에 걸맞게 꾸며진 공용 공간이나 직원분들 서비스가 일품입니다. 하지만 파카야트보다 월등히 나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객실입니다. 로즈우드 방콕은 크림톤과 연보라색 등 굉장히 밝고 화사한 색상을 톤앤톤으로 썼는데요. 거기에 가구나 조명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정말 예뻐서 그야말로 객실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죠. 게다가 로즈우드 방콕 건물 자체가 사선으로 잘라낸 것과 같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창문도 객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그 창문 때문에 실제 객실 크기에 비해 살짝 더 좁게 느껴지는 단점은 있네요. 전망 또한 제가 묵었던 프리미어 객실의 경우 코너 객실로 그야말로 방콕 시티뷰를 품은 모습이고요. 객실 구석구석에 놓인 비품들도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객실만 따지자면 제 마음속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인데 아쉬운 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너무 평범하죠. 어디서 사진 한 장 건지기에도 좀 애매한 수영장이고요. 옆에 있는 피트니스도 굉장히 작죠. 호텔 수준에 비해 수영장과 피트니스 등 부대 시설이 너무 아쉽다는 점이 훨씬 신상 호텔임에도 로즈우드 대신 파카야트를 선택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하지만 파카야트만큼 교통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해서 뻔한 방콕 호텔이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께선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은 웅장하고 화려한 5성급 호텔보다는 힙하고 트렌디한 호텔을 선호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곳 더 스탠다드 방콕입니다. 더 스탠다드 호텔은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호텔로 평범함을 거부한다는 호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텔 이름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죠. 최근 하얏트에서 더 스탠다드 호텔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하얏트 계열 호텔이기도 합니다. 더 스탠다드 방콕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킹파워 마하나콘 타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층 웰컴 로비부터 컬러감이 장난 아니죠? 실제 체크인이 진행되는 4층 로비로 가면 그 알록달록함은 훨씬 더 강해지는데요. 촌스럽다기보다는 힙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공간이죠. 가구나 소품, 그릴스 조각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흉상도 멋진 모습입니다. 로비에서 본 색감은 객실에서는 살짝 채도가 낮아지며 차분해진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도 포인트가 되어주는 녹색 탁자나 반복적으로 쓰이는 도형 등에서 지금까지 봐온 일반 호텔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전망은 그냥 평범한 시티뷰이고요. 객실이 다소 작아 보이긴 하지만 안쪽 욕실은 공간도 넉넉하고 꽤나 큰 욕조도 있고 가운 하나마저도 평범하지 않네요. 6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부티크 호텔 수영장답게 그 크기 면에서는 정말 작은데요. 대신 여기도 파라솔이나 선베드 색상 등을 보면 진짜 사진 하나만큼은 잘 나올 것 같죠. 바로 옆에 위치한 피트니스도 넓고 쾌적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금업장도 계속 같은 디자인이 이어지는데요. 더 스탠다드 방콕의 단점, 처음엔 굉장히 신선하고 예쁜데 자꾸 보다 보면 좀 그게 그거 같고 눈이 피로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조식은 제가 갔을 땐 무한 단품 메뉴로 이용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부는 뷔페, 일부는 단품 메뉴로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거창한 5성급 호텔은 부담되고 적당히 깔끔하고 깨끗하면서 예쁜 사진 많이 찍을 만한 호텔 찾는 20, 30대 커플분들이 이용하면 딱 좋은 호텔입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호스피탈리티의 대명사, 극진한 서비스로 유명한 메리어트의 최상위 호텔 중 하나인 세인트 레지스입니다. 이 호텔이 왜 이제서야 나오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골프장과 경마장이 한눈에 보이는 초록초록한 전망으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사실 비슷한 전망을 근처 힐튼 계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옆에 전망을 다 가리는 신축 호텔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똥망하고 말았죠. 빌딩에 있는 호텔인 만큼 1층에 웰컴 로비가 있고 체크인이 진행되는 진짜 로비는 1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로비 뒤쪽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 바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집니다. 객실은 일반 게스트룸의 경우 전망에 따라 일반 뷰, 시티뷰, 골프 코스 뷰로 나뉘는데요. 탁 트인 골프 코스 보는 맛이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방콕의 초록초록한 전망 중에선 룸피니 공원 뷰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세인트 레지스는 서비스의 대명사답게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체크아웃할 때까지 버틀러 서비스도 제공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황송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4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호텔 하드웨어가 2% 부족한 느낌입니다. 우선 호텔 로비에 있는 바는 멋졌지만 정작 로비는 그냥 평범했고요. 무엇보다 방콕 호텔은 수영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수영장도 살짝 아쉽죠. 다만 전체적으로 객실, 시금, 서비스 등 모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호텔이고 젊은 분들께는 좀 노잼인 호텔로 다가올 수 있지만 호텔 좀 다녀봤다 하는 분들께선 믿고 가는 곳이 세인트 레지스입니다.
투숙하신다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전통과 같이 진행되는 샴페인 세이버링에 꼭 참여해보시고요. 1층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이그니브는 스위스 본점에 가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근처에도 가기 힘드니 방콕에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호텔, IHG 계열 최상위 5성급 부티크 호텔인 킴튼 말라이입니다. 이곳은 신돈 캠핑스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 두 호텔을 묶어서 투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신돈 캠핑스키처럼 로비에 어두운 색이 많이 쓰였지만 무겁고 웅장한 느낌 대신 캐주얼하고 다이나믹한 역동감이 느껴지는 젊은 호텔입니다. 특히 댕댕이 데리고 올 수 있는 호텔로 유명해서 로비에서 강아지를 정말 자주 마주칠 수 있죠. 로비와 달리 객실은 굉장히 밝고 무난한 모습인데요. 일반 객실로는 이센셜과 프리미엄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해 프리미엄 객실이 훨씬 더 넓어서 저는 프리미엄 객실에 투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층에 있는 수영장은 역시 높이가 낮다 보니 인피니티 풀이지만 살짝 아쉽고요. 대신 높이가 낮은 만큼 뒤에 숲이 나오게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건 좋죠. 신돈 캠핑스키처럼 정원도 조성되어 있지만 훨씬 규모가 작고요. 조식도 그냥 무난한데 여러모로 좀 기억에 크게 안 남는 호텔이랄까요? 추천드릴 수 있는 호텔이긴 하지만 막 강력 추천드리기엔 임팩트가 없어 좀 아쉬운 호텔입니다. 그래도 묵으신다면 루프탑바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수영장에서 오후 늦게 소셜아워라고 불리는 와인과 칵테일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호텔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호텔들이 모두 방콕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이었다면 마지막 호텔은 5성급은 아니지만 전망만큼은 5성급 호텔들보다 더 좋은 살라라나타콧인 방콕입니다. 이곳은 와다동 건너편에 있는 4성급 호텔인데요. 사실 4성급도 후하게 쳐줘서 4성급입니다. 수영장도 없고 피트니스도 없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낑낑거리며 짐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대신 그렇게 고생해도 이거 안 하면 됐다 싶은 멋진 와다룬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낮도 낮이지만 밤에 보는 야경이 정말 예술이죠. 리버뷰 객실은 코너 객실과 일반 객실이 있는데 당연히 코너뷰로 예약하시면 더 좋지만 그냥 일반 리버뷰 객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5성급 호텔을 기대하고 오신다면 완전 실망하겠지만 뷰만 좋고 시설은 너무 그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온 저의 경우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죠. 마샬 스피커나 미니바, 제습기나 티세트 등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고 욕실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커튼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와다른 뷰 하나 믿고 다녀오실만 합니다. 조식은 빵과 시리얼, 오트밀, 샐러드, 과일 등이 기본으로 나오고 메인 디시까지 선택 주문해서 드실 수 있는데 원래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한 곳인 만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호텔이 골목 안쪽에 있어서 짐을 끌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진짜 치명적이니 가방이 무겁거나 계단 오르기 부담된다는 분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무리 깔끔해도 로컬 3, 4성급 호텔 느낌이다 보니 나는 5성급 호텔에만 길들여져 있다는 분들께선 그냥 투숙은 하지 마시고 루프탑바만 예약해서 식사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엔 총 16군데의 방콕 호텔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제가 다녀온 곳들만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은데 제 기준으로 나름 추천하기 애매한 곳들은 다 제외하였습니다. 그만큼 16군데 모두 또 떠남이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곳들이니 제가 언급한 장단점 잘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호텔로 예약하고 방콕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지금까지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